2001 도육 1503 판결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고 그 공정증서의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 행위가 형법에서 처벌하는 공정증서원 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의 핵심은 공정증서원본이라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이고 원본은 공증기관에 보관되는 진짜 문서를 말한다. 정본은 그 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복사본으로 실무에서는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 피고인은 바로 이 정본을 제출했는데 검사는 이것도 사실상 원본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서 해석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적용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정증서원본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원본만을 의미할 뿐이고 정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 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벌법규 해석의 기준이다. 대법원은 형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문헌이 명확하게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법에 명확히 원본이라고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정본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이렇다. 법은 비슷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넓게 적용할 수 없고 정확히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본이 현실에서 원본처럼 쓰인다고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까지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비판의 여지도 있다. 현실에서는 공정증서의 정본도 원본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거래나 재판에서 사용된다. 그렇다면 허위 내용이 담긴 정본을 제출하는 행위도 충분히 공적 신뢰를 해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문서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형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즉, 법의 형식적 해석은 타당하지만 실질적인 보호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형벌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충실히 지킨 것이다. 특히 유추해석을 금지하여 국가가 임의로 처벌 범위를 넓히지 못하도록 한 점은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구성요건 해석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형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기능이나 효과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본과 정본은 실질적으로 비슷하지만 법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의 형식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사한 행위라도 적용 가능한 죄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 구성 요건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문서 위조나 행사죄 등 다른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 때문에 처벌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문서의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법의학에서는 필적 감정, 잉크 분석, 종이의 물질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문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은 공식 문서는 작성 과정과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공정증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파일 생성 시간, 수정 기록, 접근 이력 같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복제된 문서가 원본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본인지 어떤 것이 단순 복사본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사건이 보여준 원본과 정본의 구별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은 현실의 편의보다 먼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동시에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내며 향후에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